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.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서 수리를 보내주셨어요. 써니 1015라는 모델인데요. 리카 재봉틀에서 수입 판매된 리카 재봉틀 수입 판매된 이런 재봉틀이 되겠습니다. 리카 미싱에서 판매했어요. 이 기계는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른 기계라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기계입니다. 이걸 이제 바느질 패턴 다이얼이라고 그러는데 패턴 다이얼 정상 작동되지 않았고, 여기 보시면은 실패 꽂이 오랫동안 사용을 못 하셨어요. 그래서 여기 뒤에 붙어 있던 실패 꽂이가 부서져 버렸어요.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실패 꽂이를 끼워서 보내드리는데 완전히 나사를 잠그지를 않았습니다. 이게 가다가 또 부러질 그런 수가 있어서요. 요걸 받으시면 이렇게 거꾸로 세워가지고 잠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. 사용하실 땐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. 그다음에 이걸 실패라 그러죠. 실패를 여기다가 꽂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. 직접 실을 많은 분들이 기계 전체 분해하는 법을 일러달라고 질문하신 들이 올라왔네요.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 기계를 반을 쪼개서 수리하는 영상들을 많이 올렸어요. 근데 그걸 따라 하시다가 근데 수직감화는 가능합니다. 이 수직감화는. 근데 위에서 북집을 넣은 수평감화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수평감화는 수직감화하고 달리 몸체가 북집 감화 부분에 손을 잘못 대버리면 오히려 손상이 많이 나요. 그리고 열어도 뾰족하게 뭘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. 이 수직 가마인 경우 이렇게 이제 밑에가 쇠로 되어 있는 이렇게 넣는 걸 수직 가마라고 하는데, 이 경우는 그래도 청소하고 기름을 칠 수가 있는데 수평 가마는 가급적이면 분해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. 이 재봉기 사용에 직접 자가 수리해 보시려고 수평 가마 제품을 뜯었다가 손을 대지 않아야 될 부분을 손을 대시는 경우 부품이 쏟아져 내려버립니다. 이 바늘대 축 부분에. 그래서 수평감화는 꼭 택배로 전문가한테 수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. 괜히 뜯었다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전문 기술자가 아니면 수평감화 구조를 내부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수평감화는 본래 기계를 분해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.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직접 기계를 뜯어서 수리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지금 기계가 그래서 못 쓰게 된 기계도 몇 대가 나왔어요. 아예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을 대버린 경우가 있어요. 요거 이제 북실 감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. 북실을 감았으니까 이 안에 반달을 넣어야 되겠죠. 이렇게 반달을 끼워주고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반달 덮개라고 그래요. 이렇게 끼워줍니다. 이 재봉기 사용은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손으로 한두 번 돌려보면 잘 돌리면, 잘 움직이면 정상으로 이제 조립이 된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. 요걸 북지 이렇게 끼웠습니다. 이걸 침판이라 그러죠. 침판에 스크래치가 있었는데 제거를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나사못으로 이제 잠가주는 거죠. 긴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는 게 편리합니다. 조그만 드라이버 없으신 분들은 나사를 풀기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힘껏 잠그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. 나사가 손으로 돌려서 풀리지만 않을 정도는 됩니다. 이걸 있는 힘을 다해서 꽉 잠그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. 톱니 이송 장치가 이렇게 이제 긴 드라이버로 이걸 잠그게 되면 나사를 풀 때하고 잠글 때하고 편리합니다. 됐죠?
그다음에 이건 이제 원터치 노루발이라고 그래가지고 노루발을 자동으로 끼워주는 거죠. 이 톡 치면 빠져나오는 거고 그대로 내려서 철사 있는 부분에 놔주면은 끼워지는 이런 작동 원리입니다. 하나, 둘, 셋. 요걸 이제 실책이라 그러죠. 안에서 바깥으로. 기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거의 90% 정도가 안에서 바깥으로 요 실체기를 끼워줍니다. 앞에서 뒤로 바늘에 끼워주는 거죠. 이렇게 폴리를 돌렸습니다. 그렇죠? 단 한 번에 부드럽게 걸려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이러면 수리가 잘 된 겁니다. 콧검을 노루발 밑에 넣고 바늘을 꽂고서 페달을 밟았습니다. 이게 후진할 때 쓰는 버튼이에요. 후진 버튼, 전진 버튼.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바느질 간격을 조절해 주는 거죠. 넓게 할 거냐, 촘촘하게 할 거냐. 예, 무늬 패턴 다이아를 사용할 때는 땀수를 촘촘하게 놓기 바라요. 너무 넓으면 원하는 무늬가 박음질이 안 돼요. 빠른 속도로 큰 땀수를 지나가기 때문에. 그 다음에 D번이죠. 2번. 뭐 중요한 건 세발뛰기. 여기서 0번을 지나서 4에서 0을 지나서 S1이라는 이런 땀수 다이얼에서 뜰 때는 이쪽 부분 특수 바느질이 됩니다. S1에 해당되는 이런 박음질이 되겠습니다.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오버록 스티치라 그래가지고 F번에서 나오고요. G, 이것도 오버록으로 사용되는 거고. A, 요거는 이제 주머니 같은 걸 달 때 튼튼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세 겹으로 박음질이 돼서 나오는 이런 기능이 되겠어요. 예, 보시는 것처럼 박음질 잘 돼서 나옵니다. 그죠? 여기 밑에 실 깔끔하게 나오죠. 예, 각종 기능들 정상적으로 박음질이 돼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으로 보내지는 리카미싱에서 판매한 써니 1015라는 제품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하는 영상이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 눌러주시면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